결혼 27년. 한기훈, 53세. 자동차 부품 가공업으로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인생이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출근하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와도 가족을 위해서라면 마다하지 않았다. 딸 지민이가 25세가 되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지금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다. 여보, 지민이 결혼 준비하다 보니 재산 목록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아내 서연이가 저녁 식사 후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다. 50세인 서연이는 예전에 보험 설계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런 실무적인 일에 밝았다. 재산 목록이라고 하면? 집이랑 공장, 예금 이런 것들 말이에요. 혹시 나중에 상속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럴듯한 설명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27년간 벌어온 재산이 꽤 되긴 했다. 강남 아파트 한 채, 부천에 있는 공장, 그리고 예금까지 합치면 10몇 억은 될 것이었다. 우리 집은 당연히 4명이겠지? 평생 대출 갚느라 고생했던 그 집을 떠올리며 물었다. 서연이의 표정이 순간 어색해졌다.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27년간 살아온 집이 4명이가 아니라고? 집은 제 명이에요. 결혼할 때부터 그랬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대출 갚고, 내가 관리비 내고, 모든 걸 내가 했는데? 서연이는 고개를 숙였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계약서가 있었어요. 계약서? 나는 멍하니 서연이를 바라봤다. 계약서라니, 부부 사이에 무슨 계약서?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가 시켰어요. 재산분리 계약서를 쓰라고. 가슴이 답답해졌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됐는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듣다니. 그런 공장도? 네, 그것도 제 명이에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27년간 새벽같이 일어나 공장에서 기계 소리와 함께 살아온 그곳마저 내 것이 아니라는 건가? 예금은? 그건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요. 적어도 다행이었다. 하지만 집과 공장이 모두 아내 명의라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서연이를 바라보며 27년이라는 시간을 되돌아봤다.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재산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가서 총무에게 부탁했다. 집 등기부등본 좀 떼주실 수 있나요? 네, 사장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오후에 받은 등기부등본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다. 소유자란에 이서연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최초 등기일자가 우리가 결혼한 바로 그 해였다. 27년. 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온 27년이었다. 집에 돌아와서 지민이에게 물었다. 지민아, 우리 집이 누구 명의인지 알고 있었어? 25세 딸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엄마 명의 아니에요. 그게 뭐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냐? 아빠가 돈 벌어서 집 샀는데 엄마 명의라는 게? 요즘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세금 문제도 있고 젊은 세대에게는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내게는 충격이었다. 그날 저녁 서연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서연아, 솔직히 말해줘. 왜 내가 27년 동안 이 사실을 몰랐을까? 당신이 관심이 없었잖아요. 저한테 모든 살림을 맡기고. 맞는 말이었다. 나는 돈 버는 일에만 집중했고 집안일은 모두 서연이에게 맡겼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일까지 모르고 지낼 줄은 몰랐다. 그래도 말해줄 수 있었잖아. 말했으면 기분 나빠하셨을 거잖아요. 기분 나빠할 것도 없이 그냥 궁금했을 뿐이야. 하지만 서연이의 표정에서 뭔가 더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27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아내를 의심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화장실에서 혼자 생각했다. 27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내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내 명의로 된 건 공장 기계들과 차 한 대뿐이었다. 이게 27년 노력의 결과란 말인가? 다음 날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우리 가정의 재산 현황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서연이가 보험 설계사 출신이라 그런지 서류 정리는 완벽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다. 서연아, 그 계약서 한번 보여줄 수 있어? 왜요? 옛날 일인데 궁금해서. 27년 동안 몰랐던 걸 이제 알고 싶어.
서연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서재에서 파일을 가져왔다. A사 용지 2장으로 된 재산분리 계약서였다. 계약서를 읽어보니 충격이었다. 혼인 전 재산은 물론이고 혼인 후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도 서연이 명의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내 서명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내가 언제 이 계약서에 서명했어? 결혼하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아버지가 혼인신고하기 전에 꼭 해야 한다고 하셔서.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너무 바쁘셨잖아요. 결혼 준비하느라. 그렇긴 했다. 27년 전 그때는 공장을 막 시작할 때라 정신없이 바빴다. 장인어른이 뭔가 서류에 서명하라고 하면 그냥 했을 것이다. 믿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왜 이런 계약서를 썼을까? 장인어른이? 우리 집 전통이래요.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딸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딸을 보호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됐다. 나를 믿지 못해서 이런 계약서를 쓴 건가? 서연아, 솔직히 말해줘. 너도 이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서연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말했다.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다행이라고? 남자들은 변하잖아요. 성공하면 딴 여자 만들기도 하고. 가슴이 답답해졌다. 27년 동안 한 번도 바람 피운 적 없고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내가 그런 남자로 보였다는 건가? 내가 언제 그런 적 있어? 없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나는 27년 동안 의심받으며 살았던 거야? 서연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그날 밤 지민이와 얘기했다. 지민아, 아빠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보여? 아니에요, 아빠.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성실한 분이에요. 그럼 엄마는 왜 그런 계약서를 썼을까? 지민이가 잠시 머뭇거렸다. 글쎄요. 엄마 성격이 좀 조심스러우시잖아요. 모든 걸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조심스럽다는 건 좋은 표현으로 들리지만 내 입장에서는 불신이었다.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다가 이 얘기를 꺼냈다. 야, 너희 집은 누구 명의야? 당연히 내 명이지. 내가 돈 벌어서 샀는데 내 집은 아내 명이더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동료들이 놀라는 반응을 보이니 내가 이상한 게 맞는 것 같았다. 결혼할 때 계약서를 썼다더라. 계약서? 부부 사이에 무슨 계약서? 재산 분리 계약서. 야, 그럼 너 27년 동안 뭐 한 거야? 남의 집에서 새 들어 산 거야? 동료의 말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었다. 기훈아, 그건 좀 이상한데? 정상적인 부부라면 그런 계약서 쓸 이유가 없잖아. 그러게 말이야.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다. 27년간 내가 번 돈으로 산 집과 공장이 모두 아내 명의라니. 법적으로는 내가 세입자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다. 그날 밤 서연이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서연아, 혹시 이혼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왜 갑자기 이혼 얘기를 해요? 그냥 궁금해서. 계약서대로 하면 나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야? 서연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계약서가 있으니까 법원에서도 그걸 참고하겠죠. 그 순간 깨달았다. 27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법적으로는 그냥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일 뿐이었다. 27년을 바보로 살았구나. 내가 중얼거린 말에 서연이가 깜짝 놀랐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아니야. 그냥 혼잣말이야.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27년을 바보로 살았다면 이제라도 현명해져야 한다. 다음 날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우리 가정의 재산 현황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서연이가 보험 설계사 출신이라 그런지 서류 정리는 완벽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다. 서연아, 그 계약서 한번 보여줄 수 있어? 왜요? 옛날 일인데 궁금해서. 27년 동안 몰랐던 걸 이제 알고 싶어. 서연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서재에서 파일을 가져왔다. A사 용지 2장으로 된 재산분리 계약서였다. 계약서를 읽어보니 충격이었다. 혼인 전 재산은 물론이고 혼인 후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도 서연이 명의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내 서명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내가 언제 이 계약서에 서명했어? 결혼하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아버지가 혼인신고하기 전에 꼭 해야 한다고 하셔서.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너무 바쁘셨잖아요.
결혼 준비하느라 그렇긴 했다. 27년 전 그때는 공장을 막 시작할 때라 정신없이 바빴다. 장인어른이 뭔가 서류에 서명하라고 하면 그냥 했을 것이다. 믿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왜 이런 계약서를 썼을까? 장인어른이? 우리 집 전통이래요.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딸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딸을 보호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됐다. 나를 믿지 못해서 이런 계약서를 쓴 건가? 서연아, 솔직히 말해줘. 너도 이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서연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말했다.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다행이라고? 남자들은 변하잖아요. 성공하면 딴 여자 만들기도 하고. 가슴이 답답해졌다. 27년 동안 한 번도 바람 피운 적 없고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내가 그런 남자로 보였다는 건가? 내가 언제 그런 적 있어? 없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나는 27년 동안 의심받으며 살았던 거야? 서연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그날 밤 지민이와 얘기했다. 지민아, 아빠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보여? 아니에요, 아빠.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성실한 분이에요. 그럼 엄마는 왜 그런 계약서를 썼을까? 지민이가 잠시 머뭇거렸다. 글쎄요. 엄마 성격이 좀 조심스러우시잖아요. 모든 걸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조심스럽다는 건 좋은 표현으로 들리지만 내 입장에서는 불신이었다.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다가 이 얘기를 꺼냈다. 야, 너희 집은 누구 명이야? 당연히 내 명이지. 내가 돈 벌어서 샀는데 내 집은 아내 명이더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동료들이 놀라는 반응을 보이니 내가 이상한 게 맞는 것 같았다. 결혼할 때 계약서를 썼다더라. 계약서? 부부 사이에 무슨 계약서? 재산 분리 계약서. 야, 그럼 너 27년 동안 뭐 한 거야? 남의 집에서 새 들어 산 거야? 동료의 말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었다. 기훈아, 그건 좀 이상한데? 정상적인 부부라면 그런 계약서 쓸 이유가 없잖아. 그러게 말이야.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다. 27년간 내가 번 돈으로 산 집과 공장이 모두 아내 명이라니. 법적으로는 내가 세입자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다. 그날 밤 서연이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서연아, 혹시 이혼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왜 갑자기 이혼 얘기를 해요? 그냥 궁금해서. 계약서대로 하면 나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야? 서연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계약서가 있으니까 법원에서도 그걸 참고하겠죠. 그 순간 깨달았다. 27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법적으로는 그냥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일 뿐이었다. 27년을 바보로 살았구나. 내가 중얼거린 말에 서연이가 깜짝 놀랐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아니야. 그냥 혼잣말이야.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27년을 바보로 살았다면 이제라도 현명해져야 한다. 일주일 후 나는 세무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정 변호사가 소개해준 김 세무사는 명의신탁 전문가였다. 기훈 씨, 이 정도면 명의신탁 신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 세무사가 내가 가져온 자료들을 보며 말했다. 27년간의 통장 거래, 내역, 대출 상환 기록, 공장 운영 수익 등이 모두 정리되어 있었다. 신고하면 어떻게 되죠? 우선 세무서에서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증여세 추징고지서가 나가겠죠. 얼마나? 집만 해도 5억 이상, 공장까지 합치면 7억 넘을 거예요. 7억이요? 네. 그리고 27년간의 사업 수익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나는 깊은 숨을 쉬었다. 서연이가 갑자기 7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결되나요? 보통은 협상을 하죠. 명의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조건으로 세금을 감면받거나. 아, 그런 방법이 있군요. 네. 아니면 실제 증여로 인정받고 세금을 내거나. 김 세무사가 추가로 설명했다. 기훈 씨 같은 경우는 명의신탁 해지가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명의신탁 해지요? 네. 재산을 실제 소유자인 기훈 씨 명의로 돌리는 거죠. 그날 오후 명의신탁 신고서를 제출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기분이었다.
집에 돌아와서 서연이에게 말했다. 서연아, 명의신탁 신고했어. 뭐라고요? 세무서에 신고했다고. 우리 집이랑 공장이 내 돈으로 산 거라고. 서연이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무서에서 조사하고 증여세 추징할 거야. 얼마나요? 7억 정도? 서연이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7억을 어떻게 내요? 내가 낼게. 네? 대신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꾸는 조건으로. 서연이가 나를 바라봤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주도권을 잡는 순간이었다. 여보,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27년 동안 당신이 한 일을 되돌리는 거야. 저는 아버지가 시키셔서. 장인어른은 돌아가셨어. 이제 우리가 결정할 일이야. 그때 지민이가 들어왔다. 아빠,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나는 지민이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계약서 이야기, 명의 신탁 이야기,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까지. 지민이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서연이를 바라봤다.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지민아, 아빠가 27년 동안 벌어온 돈으로 산 집이 엄마 명의라고요?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야? 문제가 없다고요? 아빠는 27년 동안 자기 집에서 새 들어 산 거잖아요. 지민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리고 왜 아빠한테 말씀 안 드렸어요? 27년 동안 숨기고 계셨던 거예요? 서연이가 울기 시작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아버지가,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10년 됐는데 그동안은 뭐 했어요? 지민이가 내 편을 드는 걸 보니 가슴이 뭉클했다. 아빠, 저는 아빠 편이에요. 엄마가 잘못하신 거예요. 그날 밤 서연이가 내게 와서 말했다.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명의 바꿔드릴게요. 이제 와서?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27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나는 27년 동안 뭐였어?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였어? 서연이가 대답하지 못했다. 이제 알겠어. 나는 당신한테 남편이 아니라 사업 파트너였던 거구나. 2주 후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다. 증여세 추징 예고 통지서였다. 예상대로 7억 3천만 원이었다. 서연이가 울면서 말했다. 이 돈을 어떻게 내요?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꾸면 해결돼. 그럼 바꿀게요. 이제 와서? 27년 늦었어. 하지만 결국 명의 변경을 하기로 했다.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나을 테니까. 27년 만에 내 집이 정말 내 집이 되는 순간이었다. 명의 변경이 완료된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다. 등기부등본에서 한기훈이라는 내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27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다. 서연이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처럼 무조건 믿고 따르는 남편이 아니라 서로 대등한 관계가 되었다. 이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27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사이에는 새로운 균형이 생겼다. 아빠, 이제 기분이 어때요? 지민이가 물었다. 결혼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아빠를 챙겨주는 딸이 고마웠다. 후련해. 27년 만에 진짜 내 집에서 사는 기분이야.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 실제로 서연이는 며칠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27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나고 결국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충격인 것 같았다. 아빠,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뭐? 아빠는 27년 동안 정말 몰랐어요? 나는 잠시 생각해봤다. 정말 전혀 몰랐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했을까? 처음에는 정말 몰랐어. 하지만 중간에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은 있었지. 언제요? 집 대출 갚을 때마다 은행에서 서류 받잖아. 그때 당신 엄마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봤는데 그냥 공동명의인 줄 알았어. 그럼 아빠가 너무 순진하셨던 거네요. 그런 것 같아. 의심하는 걸 몰랐어. 지금 생각해보면 어때요? 지금은 의심해야 할 때와 믿어야 할 때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 일주일 후 서연이가 내게 와서 진지하게 말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뭐가? 27년 동안 속인 것, 그리고 당신을 믿지 못한 것.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달라질 건 없어요. 하지만 제가 잘못했다는 건 인정해야죠. 서연이의 사과가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상황은 정리됐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내가 원하는 건 단순해. 진실하게 사는 거야. 네. 그날 밤 지민이와 오랜만에 둘이서 맥주를 마셨다. 아빠, 결혼식 때 어떻게 해요? 엄마랑 관계가 이상한데? 왜? 내 결혼식인데. 하지만 아빠 엄마가 이런 상태에서 걱정하지 마. 그날만큼은 원만하게 할 거야. 정말요? 응. 아빠가 27년 동안 참았는데 하루 못 참겠어? 지민이가 웃었다. 아빠, 저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27년 늦었지만 결국 해내셨잖아요. 고마워, 지민아. 그리고 앞으로는 엄마도 아빠를 더 존중하실 거예요. 맞는 말이었다. 27년 동안 서연이에게 나는 그냥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내가 진짜 이 집의 주인이라는 걸 법적으로도 증명했으니까. 한 달 후 지민이의 결혼식이 열렸다. 서연이와 나는 예상대로 원만하게 행사를 치렀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바뀌어 있었다. 사장님, 부인분이랑 사이가 더 좋아 보이시는데요? 회사 직원이 말했다. 그래요? 네. 예전에는 뭔가 어색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진짜 부부 같아 보여요. 재미있는 관찰이었다. 27년 동안 겉으로는 화목한 부부였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투명해졌다. 요즘 나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 등산이다. 혼자서 조용히 산을 오르는 시간이 좋다. 53세에 시작한 등산이지만 체력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해졌다. 산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모른다. 그저 53세의 조용한 등산객일 뿐이다. 그런 익명성이 편안했다. 어제는 비슷한 또래의 남성과 함께 하산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했다. 형님,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끝까지 갔어요. 27년을 바보로 살 수는 없더라고요.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법은 생각보다 공정해요. 내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니 보람을 느꼈다. 집에 돌아와서 서연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27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내 마음은 완전히 달랐다. 이제는 내가 선택한 삶이었다. 억지로 참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의지로 꾸려가는 삶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27년 늦었지만 진짜 내 인생을 찾았으니까.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